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016년도에 발표된 웨이리우 등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 연구진들이 이제 작성한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SSD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논문 링크는 여기 있고요. 총 두 가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작성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 SSD VGG16을 백본으로 한 SSD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바일넷 V2를 백본으로 한, 그리고 제가 모바일넷 V2를 이제 저번에 작성했던 파이토치 작성했던 부분을 이제 옮겨와서 백본으로 옮겨와서 이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어, 4개의 실험을 해서, 그나마 그중에 실험의 이제 평가 지표로 MAP 값이 제일 높은 거를 이제 선택한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이 SSD가 나오기 전에 기존 이 2016년대 전에서는 이제 베스트 RCNN이 이제 주로 욜로와 베스트 RCNN이 주로 이제 어 여기 객체 탐지 시스템의 이제 주된 선두 주자였는데, SSD는 이런 베스트 RCNN과 욜로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약간 거론을 하면서 이제 SSD를가 뭐 쓰는 게 좋다라는 이제 서두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베스트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운디 박스를 생성한 후에 해당 영역이나 이제 픽셀이나 특징을 이제 리샘플링하여서 객체를 탐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ROI 롤 풀링이라 해가지고, ROI 즉 관심 영역을 이제 고정된 크기 맵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ROI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입력 이미지 내에 관심 영역을 추출을 하고, 이 영역을 이제 고정된 크기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리샘플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된 특징이 이제 분류기 등에 이제 전달하여서 이제 최종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제 그림이랑 또 저의 설명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입력 이미지 224, 224에서 감식 영역 이 ROI에서 이 좌표를 이제 흔히 이제 뭐 100 곱하기 65로 예시를 들어서, 좌표가 이제 52, 106, 그리고 117, 그리고 206의 이제 좌표라고 할 때, 이 100 곱하기 65 영역이 이제 기존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너무 큰 정보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리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2, 3, 2, 3, 그리고 4,6, 2,3, 4,6로 이렇게 이제 반올림해서 이제 리샘플링해서 이제 변환돼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류기로 들어가는 이제 작업을 이제 ROI 풀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 리샘플링 된 거를 다시 역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좌표가 안 나온다라는 좀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SSD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패스트 RC는 정확도는 높지만 ROI 풀링 과정 때문에 그 작업이 느리고, 욜로는 빠르지만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SSD는 이제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SSD의 이제 구조 상태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SSD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바운딩 박스 집합을 사용하여서 이제 non maximum separation NMS 해서 이제 통해서 이제 객체를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SSD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은 이제 얼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
부분과 또 억실러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제 추가적인 네트워크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VDD 16의 백본의 이제 중간 부분이나 일부를 사용하여서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객체를 탐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컴브 4-3 에서 레이어에서 이제 38 곱하기 38 곱하기 512의 채널 이제 크기의 특징 맵을 추출해서 이제 작은 객체 탐지를 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억실러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베이스 네트워크 마지막 부분에서 즉 VDD 16 백본에서 마지막 나온 이제 컴브 7-3을 이용해 가지고 어 이제 이 억실러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추가적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점차 쌓아서 이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특징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컴브 7부터 해서 컴브 11까지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추가적인 이제 레이어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논문은 이제 총 큰 대제목들을 제가 갖고 와서 이제 혹시나 논문을 원문으로 보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제 원문에 있는 대제목들을 이제 다 갖고 왔고요. 이제 대제목별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 맵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다중 스케일 특징 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SSD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 드리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컴브 4-3 베이스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디텍션 쪽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억실러리 이제 엑스트라 픽처 레이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억실 레이어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점차 쌓으면서 그 안에서 디텍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욜로 V1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게 7 곱하기 7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30만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단일한 스케일의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SD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욜로 V1과 다르게 다양한 피처맵에서 이제 디텍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욜로 V1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AP 값을도 봐도 74.3 MAP 그리고 63.4 MAP로 지금 기존 논문 저자들이 SSD가 더 높다는 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SD 부분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베이스 네트워크 부분이 이제 VDD 16 백본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엑스트라 이제 레이어 부분이 이제 억실러리 네트워크. 그래서 VDD 16에서 중간 단계 부분인 38 곱하기 38 곱하기 512를 뽑아내는 것과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제 컴브 7 부분이 억실러리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어서 그 안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통해서 19 곱하기 19 곱하기 1024 그리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512 5 곱하기 5 곱하기 256 3 곱하기 3 곱하기 256 해서 최종 이제 추가적인 레이어와 또 베이스 네트워크 부분에서 이제 디텍션을 하는 이제 박스들을 생성을 해서 디텍션을 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베이스 네트워크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VG 시리즈가 중간 단계마다 이제 풀링 레이어로 그 네. 맞아요. 구분하는 레이어 같거든요. 그럼 네. 억실러리 네트워크는 풀링 레이어가 없나요? 네. 따로 없고 이제 스트라이드로 이제 2로 늘렸다가 1로 줄었다가 2로 늘렸다가 1로 줄었다 하는 부분들로만 있지 상우님 얘기한 것처럼 풀링 구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쪽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SSD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 6개 층의 이제 피처 맵에서
3 곱하기 3 사이즈의 커널로 이제 P개의 값을 이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P 안에는 이제 클래스 스코어 부분과 이 4개, 즉 중심 좌표, 그러니까 즉 박스 좌표인데, 이 박스 좌표를 이제 중심 좌표와의 XY 오프셋 FY 오프셋과 또 영역의 WH 오프셋으로 이렇게 부분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래서 각 피처 맵에서 이제 어스펙 레이쇼라고 이제 박스의 이제 크기를, 박스의 모양이든 크기를 좀 이제 조절해주는 비율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율로 어 이제 K개의 디폴트 이제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또 C개의 클래스 점수와 또 디폴트 바운딩 박스 4개의 좌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인 아까 4개의 좌표, 그리고 이제 컨피던스인 부분인, 그러니까 클래스 스코어 부분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SSD는 이제 바운딩 박스 이제와 클래스 스코어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프리얼 박스라고 하는데, 그 박스가 총 8,732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도 추가적으로 아래에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기고 이제 트레이닝 부분으로 나가서 어, 이 논문 저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칭 스트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칭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디폴트 박스는 이제, 그러니까 예측된 디폴트 박스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즉 정답지와 매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지와 이제 디폴트 박스의 이제 자칼드 오버랩이라고, 이제 IOU, 저번에 상우님이 옛날에 설명하셨던 이제 IOU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하여서 가장 높은 IOU 박스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IOU가 0.5인 박스들도 이제 추가로 매칭을 하여서 이제 나중에 0.5에 대한 기준으로 0.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박스를 이제 객체가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 객체 중에서 가장 높은 값들을 이제 빼게 되는, 가장 높은 값들만 이제 취하게 되는 이제 방식을 쓰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것도 또 아래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설명한 이제 다양한 박스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다양하게 박스들이 나오는 이제 멀티박스에서 유래해서 이제 손실함수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랑 이제 컴피덴셜 로스로 이제 가중치 합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항에서는 앞에 있는 이제 컴피던스 로스, 즉 클래스 부분에 대한 로스 부분과 이제 좌표 박스에 대한 이제 로스의 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래에 대한 수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좀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인 로스 부분인 부분과 또 컨피던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더 세부적으로 더 추가적인 이제 수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다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이 수식 같은 거는 제가 하나 예시로 숫자를 제가 계산한 게 있는데, 그 계산한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저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간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G가 이제 정답에 대한 내용이고, D가 이제 디폴트 박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답지와 그 모델이 예측한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이를 이제 예측된 너비로 정규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또 높이로 정규화하는 과정, 또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CX와 CY의 크기를 WH 차이로 이제 각각 정규를 하고, 이 정규화를
이제 스무스 에런 손실로 적용하여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어 제가 계산했던 수식을 다시 여기다가 예시로 더 들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측한 클래스 확률과 실제 레이블 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위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델이 예측한 부분과 또 실제 정답지 라벨을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해서 어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어 그 정확한 클래스 예측하도록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문 저자는 양성 샘플과 이제 음성 샘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이 이제 양성 샘플인 부분이고 뒤쪽이 이제 음성 샘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 제가 그 추가적으로 코드 내에서 양성과 음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일단 양성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와 매칭된 이제 디폴트 박스에 대한 계산으로 실제 이제 예측된 박스랑 정답된 이제 박스에 대한 클래스가 일치했을 때에 대한 이제 1인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음성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객체와 매칭되지 않는 디폴트 박스에 대한 계산으로 어 이미지 내에서 아무 객체도 이제 어 탐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계산이, 즉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경으로 이제 둬서 음성 객체로 따로 이제 두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객체는 이제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choosing scales and aspect ratio for default box인데,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은 뭐 다양한 스케일과 비율의 이제 디폴트 박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일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이 스케일 계산 공식도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제가 따로 예시랑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스펙 레이쇼와 또 추가적인 이제 스케일, 오브젝트 스케일이라는 그 총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디폴트 박스가 어떤 모양을 가지면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추후에 각 피처 맵별로 그 박스가 몇 개가 생성되고 어떤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 이제 간략한 예시가 있으니까 또 아래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스펙 레시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율들을 갖게 되고 있으며 이 각 비율별로 이제 정사각형 1대1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래서 2대1, 3대1 또는 단 1대2나 1대3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각형의 등의 모형으로 다양한 객체를 이제 탐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이제 양성과 음성의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음성 객체가 너무 많거나 양성 객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양성과 음성의 비율을, 양성 대 음성의 비율을 이제 1대 3으로 조정하여서 이제 불균형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도 코드 내에서 구현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코드 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이제 데이터 증강으로 이제 학습 총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습 이미지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카르타 오버랩 기준으로 샘플링 하는데, 그 샘플링을 이제 0.1, 0.3, 0.5, 0.7, 0.9 중 하나로 설정이 되어서 각 모델이 객체를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랜덤 샘플링으로 특정 기준 없이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증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우님이 얘기했던 그 빨간색 이제 코드로 넘어갈 건데 아까 상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빨간색 부분이 풀링 부분으로 어 기존 VGG16의 백본을 사용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코드 각 피처 맵별로 이제 특정 이름 콤브 4-3 콤브 4-3 콤브 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가 이제 이 콤브 4-3에서 뽑고 또 콤브 3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이제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이제 레이어에 대한 이제 표시가 이제 되어 있고 저도 그거를 그대로 이제 논문에 대한 이제 코드를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콤보 4-3이 이 내용이구나. 콤보 3이 이 내용이구나.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플레이션이랑 또 풀링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콤보 4-3에서 이제 뽑아낸 부분이 각 이제 텐서별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를 쭉쭉쭉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아웃을 따로 빼서 콤보 4-3의 피처를 뽑겠다라는 표시를 여기서 체크를 해 주고요. 또 여기 콤보 7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최종 출력 렐로를 지나서 마지막 최종 출력인 마지막 레이어로 이 레이어가 이제 억실러리 네트워크 추가적인 네트워크의 이제 처음 입력 부분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논문에서는 이제 VGG16의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학습된 코드에 대한 이제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모델을 그저 가져오시고 나중에 깃허브를 또 올릴 텐데 모델을 그냥 가져오시고 나중에 디버깅용으로 랜덤 이제 텐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각 텐서별로 어떻게 이제 진행됐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을 제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헉슬러리 컨볼루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조 컨볼루션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좀 설명이 좀 들어가는데 마지막 최종 VGG16에서 최종으로 나왔던 이제 1024 텐서가 이제 1024의 피처맵 크기가 19 x 19로 되어 있는 이 마지막 VG16의 최종 출력이 이제 억실러리 네트워크의 첫 번째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이 이제 콤보 8-1이 이제 받게 되고요. 이제 그 받음을 통해서 1024에서 이제 256, 512로 1 곱하기 1 곱을 컨버전 채널과 또 3 곱하기 3 컨버전 채널과 이제 스트라이드 2로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차원을 또 감소시켰다가 증가했다가 감소시켰다 증가했다가 감소시켰다 증가했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감소시켰다 증가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냐면요. 일단은 감소시켜서 256의 이제 채널을 갖게 되면은 연산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연산량이 감소된 거에 있어서 512로 다시 늘리게 되면은 그 512 채널에 있는 이제 풍부한 이미지의 이제 특징들을 또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 512 또 512에서 다시 뭐 128, 128에서 256, 256에서 128 이런 식으로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를 반복하는 부분들이 연상량 감소와 또 특징을 잘 잡아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어, 그 방법밖에는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위에 작성한 것들을 이제 포워드해서 각 텐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또 출력에다가 제가 또 옆에다 주석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출력이 처음에 이제 파스칼 2007년이랑 2012년 데이터가 300 바이 300의 이미지인데 그 300 바이 300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1, 3, 300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텐서가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긴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각 텐서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눈으로 좀 직관적으로 봐야지 좀 저는 이해되는 사람이라 혹시나 이거를 보시는 사람들 안에서는 좀 텐서가 텐서 출력물이 좀 많긴 한데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고 됩니다. 마지막 이제 다음은 이제 프리딕션 이제 컨볼루션 부분인데요. 네. 이 프리딕션 컨볼루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로스 부분에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 부분이랑 이제 컨피던스 로스 부분 이게 두 가지의 로스를 가중치 합으로 이제 로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 나눠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 각 이제 저희가 뽑은 이제 베이스에서 뽑은 그러니까 VG16 백본에서 뽑은 컨볼루션 부분과 또 억실러리 네트워크에서 부분에서 나온 그 부분에 대한 어, 각 피처에서 이제 사용할 이제 박스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 4-3에서는 4개, 이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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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의 논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썼고요. 아까 각 피처별로 이제 P개의 피처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P 이퀄 C 플러스 4 네. P 이퀄 C 플러스 4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P 이퀄 C 플러스 4에 대한 내용이 어, 이제 이 함수 안에서 이제 각 피처별로 좌표를 예측하는 부분과 또 클래스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 출력물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 각 피처별로 각 그 피처 맵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각 피처별로 피처의 입력 이제 피처의 크기 부분과 또 4개의 좌표 각 피처의 크기와 또 4개의 좌표가 나온 거 볼 수가 있고 반대로 클래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N 클래스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과 클래스 스코어 부분이 이제 두 개가 나중에 이제 컨캣으로 해서 총 아까 가중치 합의로 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어, 아, 죄송해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나온 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로 나오게 되고 또 클래스 스코어에서 나온 컨피던스 로스를 통해서 나왔던 이제 각 스코어별로 이제 컨캣을 해서 이제 최종 클래스 스코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 분이 텐서가 이제 n 차원의 n 배치에 이제 8732에 4개의 좌표 그리고 n 배치에 이제 8732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의 클래스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 위에 이제 선 작업들이 어떻게 되면요 이제 VGG 16의 백본 부분과 그리고 억실러리 네트워크의 이제 추가적인 레이어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리딕션 컨볼루션이라 해서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각 박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클래스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SSD 300의 모델 안에서 이제 다 함께 합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이런 방법일까? 그래서, 어,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저희가 앞에 있는 이 콤보 4-3 부터 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큰 객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작은 객체를 탐지하는 부분이고, 점점 갈수록 이제 큰 객체를 탐지하는 부분인데, 첫 작은 객체를 탐지하는 거 있어서 이 작은 객체에 대해서 이제 더 특징들을 더 부각시켜서 어 그 특징들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여기서 어 그러니까 리스케일링을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콤보 4-3에 이제 텐서에 맞게끔 받고 나서 이제 리스케일 작업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모델의 MAP 값을 이제 작은 객체들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MAP 값을 이제 올려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쭉쭉쭉 어 정교화 과정과 또 억실리 컨볼루션이 진행되는 부분과, 그리고 프리딕션 컨볼루션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아래서 설명드릴 건데, 객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박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박스를 만드는 거 있어서 제가 위에서 텐서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좀 느꼈던 게, 각 텐서별로 이제 맞는 크기별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이 SSD 모델과 모바일랩 V2 또 VG16을 좀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컴보 4-3의 마지막 이제 피처 맵의 3/3의 이미지가 어 컴블레이션과 풀링을 통해 VG16의 중간 부분을 통과해서 컴보 4-3의 컴보 4-3의 피처 맵의 이미지 크기가 38/30에 대인 부분과, 또 쭉 나오면서 컴보 마지막 VG16의 마지막 최종 출력물의 피처 맵 크기가 이제 19/19, 그리고 다음에 억실러리 네트워크 부분에서 각 피처별로 10/10, 5/5, 3/3, 1/1 크기를 꼭 지정을 해 줘서 이게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혹시 이 코드를 나중에 또 제가 후에 이제 제 모바일랩 V2 백본을 이제 쓴 것처럼 다른 백본 모델을 쓰시고 싶으실 때에 꼭 텐서의 그 크기를 각 출력별로 각 텐서의 크기를 꼭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오브젝트 스케일로 아까 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오브젝트 스케일과 이제 스펙트 레시오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디폴트 박스의 크기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의 이제 콤보 4-3의 피처 맵을 이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어 이 오브젝트 스케일을 0.1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0.1로 지정한 것도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0.1 기준을 잡고 아스펙트 레시오를 이제 1과 2와 0.5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박스가 형성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스펙트 레이쇼가 1일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어 레이쇼가 이제 2인 경우에는 빨간색 박스로 가로가 세로보다 긴 이제 직사각형, 그리고 0.5일 때는 세로가 2배 긴 이제 직사각형 파란색 부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리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방법이 이제 아래
되어 있는데 이제 1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0.1, 0.1에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레이쇼가 2인 부분과 0.5인 부분은 이제 오브젝트 스케일과 이제 아스펙트 레이쇼가 곱해져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오브젝트 스케일인데요. 지금 위에는 예시로 0.1을 고정으로 두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오브젝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각 컨볼레이션별로 이제 고정된 이제 값을 이제 지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거 수식이 조금 깨졌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이 오브젝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 피처 맵별로 이제 고정된 값을 이제 이 수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음, 이제 M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의 피처 맵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는 콤보 4-3부터 콤보 11-2까지 해서 6개의 5개가 아닌 6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 오브 K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이제 각 피처 맵별로의 번호로 S0, S1, S2, S2, S4, S4, S5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S 미니멈 같은 건 0.2로 두게 되고 SX 같은 경우는 0.9로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컨볼루션 4-3 같은 경우 S0로 받게 되면 0.1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도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가 파스칼 이제 2007과 2012 데이터 합쳐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논문에서도 0.1을 이제 기본 세팅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이제 피처맵에서는 이제 K가 1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S민만 남는 0.2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K가 2인 값과 K가 3인 값과 K가 4인 값과 5인 값 된 이제 수식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코드 내에서 0.1, 0.2, 0.375, 0.5, 0.725, 0.9의 스케일을 가지고 저희가 각 다양한 프리오박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프리얼박스 같은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요, 아래에 제가 적어놨는데, 위에 n박스의 개수, 즉, 앞에 숫자들이 이제 n박스의 개수들이 되겠고, 지정한 저희가 몇 개를 만들 거라는 n박스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 피처 맵별로의 크기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피처 맵과 n박스에 몇 개를 성장할 건지에 대한 개수로 어, 컴보 4-3 같은 경우는 5776개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컴보 11-2는 4개의 박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 8732개의 값을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은 각 피처 맵별로 어떤 객체를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가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추가적으로 어, 넣어놨 주석을 넣어놨긴 한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위에서 로스 수식 같은 거 설명했던 로스 부분에 대해서 부분과 또 자카르트 오버랩 IOU에 대한 내용에 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올려준 코드로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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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객체 크기가 뭐 작은 객체부터 큰 객체까지 지금 보면은 네, 6개로 나눠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거 궁금한 건데,
네. 이 작은 객체부터 큰 객체를 나누는 뭐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에서 어떤 객체가 이제 검출이 되는데 그 객체가 검출된 바운딩 박스가 전체 이미지에서 뭐 몇 퍼센트의 면적을 네, 차지한다. 퍼센트로 차지하는 걸로 하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네. 다시 한 번만. 네, 퍼센트지로 차지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파스칼 데이터가 지금 모든 이미지가 어쨌든 300으로 지금 고정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300 안에서 이제 그 객체가 얼마만큼의 이제 전체 이미지 얼마만큼의 부분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작은 객체냐 큰 객체냐 이제 그걸로 확인하는 거죠. 그 값이 존재를 하는, 그러니까 뭐 50% 이상이면 이제 큰 객체로 나누고, 뭐 10% 미만이면 뭐 작은 객체로 나누고, 그런 숫자로 된 퍼센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거는 바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좀 네, 보고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어, 어, 어디 보자. 아까 위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 IOU 이 값에서 어 나중에 이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서 제가 이제 명시를 해 주는데 일단은 최소 스코어를 0.01로 기준을 잡아 두게 하고 그래서 맥스 오버랩을 0.45로 기준을 잡아서 0.45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객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객체가 있는 것 중에서 즉 탑 K200 즉 200 개의 객체만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어 이제 유지를 시켜 가지고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이제 객체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제거를 해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 이렇게 쭉 가시다가 어 아까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이 민 스코어 부분이 이제 모델에서 로스로 나온 이제 최종 이제 클래스 스코어 부분이 0이 되게 되면은 그 0 값은 모두 이제 배경 값으로 두고 음성 이제 샘플 값으로 이제 둔다라고 지금 제 코드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 나머지 외의 값들은 이제 다 양성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가 음성 배경인 객체 그러니까 음성 샘플인 경우에서는 이제 배경으로 간주돼서 박스랑 클래스 앱에 저장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탑 K 부분이 200개에서 이쪽에 탑 K 부분 기준치로 해서 이제 상위 탑 K만 남기게끔 하는 거에 이 부분이 되겠어요. 어, 이제 최종 마지막 코드긴 한데요. 이제 아까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양성과 이제 그러니까 음성과 양성의 비율, 양성과 음성의 비율을 이제 3대 1 비율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이제 여기 네거티브 포지티브 레이쇼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위에서 알파를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알파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와 컴퓨테이션 로스 간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여기서는 지금 1을 사용하고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스레스홀드를 사용해서 IO의 임계값이 이제 0.5 기준으로 포지티브 0.5 미만으로는 이제 네거티브로 간주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쭉 해서 각자 별로 또 주석을 달아 놓긴 했는데 이거를 다 또 설명을 드리면은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일단은 i VGG SSD VG16을 백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VGG 16 백본이 아닌